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삼성 이야기 조금 할까요? 그러면 조금만 해보죠. 그 남양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한 6, 7분 정도. 하여튼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삼성하고 엘리엇하고 비밀 무슨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뭐 600억인가요? 660억인가? 뭐 얼마를 받았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화면 한번 보시면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 거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좋은 것 같긴 해. 자,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삼성, 엘리엇과 비밀 합의. 그 작년에 724억 원을 엘리엇한테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 뭐 이속 챙길 때 일반 주주만 피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잘 제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비밀리에 뭘 했다고는 하는데 무슨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이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4년 12월에 제일모직이 상장합니다. 그때 상장을 해요. 15년 5월 달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공시를 하죠. 제일모직 상장 5개월 만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하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이때 물산의 주식 매수 청구가가 57,234원으로 제시가 됩니다. 만약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물산에다가 주식을 내놓으면 57,000원에 물산이 사주겠다. 또 뭐 모직은 모직대로 매수 청구가가 있겠죠. 물산은 이랬다는 겁니다. 자, 이 합병할 때 그 주식 매수 청구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본시장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요 이사회 있잖아요. 합병 결의 이사회 요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무렵에 한 달인가? 하여튼 요 합병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무렵에 주가를 가지고 매수 청구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57,000원인데 이때 이제 일성신약하고 엘리엇 같은 데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근데 합병 주총은 열렸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찬성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합병에 반대했던 이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하고 매수 청구 가격 협상을 했는데 타결이 안 되니까 매수 청구 가격을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오 하고 소송을 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낮게 제시한 거다. 그렇죠. 주가를 낮춰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일성신약하고 엘리엇이 이제 이 소송을 내는 겁니다. 16년 1월 달에 1심에서는 물산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성신약은 항소를 하고 엘리엇은 항소를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취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물산의 주주였는데. 그때 약간 의아하게도 좀 생각했죠. 일성신약은 항소를 하고 엘리엇은 취하를 했으니까. 그런데 4개월 뒤에 2심에서 일성신약이 이깁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 57,000원은 아니다. 66,200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고 작년 4월 달에 대법에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법에서 확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무렵에 다수의 증권사들은 모직 상장 이전부터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 합병을 다수의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는데 물산 주가는 낮게 모직 주가는 높게 해야지 승계에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들을 계속 낸 겁니다. 그래야 뭐 많이 주고 그렇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요 시기에 모직이 상장되고 나서
모직 상장되기 전부터 증권사가 그래 이야기하고 모직 상장되고 나니까 증권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시기에 좀 물산 주가는 공정하지 못하게 형성된 것 같다. 자꾸 물산은 낮게 가야 되고 모직은 높게 가는 게 승계에 유리하다는 그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요 시점에 물산 주가는 이런 리포트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제일모직 상장하기 직전에 요거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따져야 된다. 매수 청구가를 하려면. 네. 그래서 그게 6만 6천 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겁니다. 네. 네, 대법원 판단은. 네. 그렇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 매수 청구 부분은 이걸로 끝이 났어요. 예. 네, 이걸로 끝이 났는데 18년 7월 달에 엘리엇이 1조 원의 ISDS를 제기를 합니다. 이때 국가 투자자 간 그 분쟁 해결 소송을 내죠. 예.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삼성 그 합병 때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1조 원 소송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23년 6월 달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뭐 원금 690억 원에 뭐 밀린 이자까지 해서 1,3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다가 주라고 나왔어요. 예. 근데 중재재판소가 이 판결을 했으니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판결문을 들여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 몰랐던 사실이 나왔는데 뭘 몰랐느냐? 2019년도에 한참 국제중재재판할 때 엘리엇이 중재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삼성하고 16년도에 합의한 것이 있다라는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16년도에 합의한 게 뭐냐면 16년도에 삼성하고 엘리엇하고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관한 그런 그 쌍방 간의 비밀 합의가 있었는데 예. 엘리엇은 그냥 뭐 항소 취하하고 나가고 그 대신에 나중에 뭐 일성신약이 대법에서 확정적으로 이기면 엘리엇 너네들한테도 그거 차액만큼 그냥 줄 테니까 그냥 항소심 이거 뭐 그냥 서로 찢고 볶지 말고 그냥 나중에 이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바뀌게 되면 그거 차액 그냥 알아서 보전해 줄 테니까 그냥 빠져나가라. 그래서 엘리엇이 우리가 빠져나갔다. 라고 이제 요 국제 중재 소송을 하던 중에 그 재판부에다가 그렇게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년 4월 달에 일성신약이 대법 확정으로 이기니까 엘리엇이 삼성한테서 720억을 받은 겁니다. 이 사안이에요. 이 사안. 편집장님. 근데 그러면 엘리엇 입장에서는 중간에 소를 취하지만 삼성이랑 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낮으면 보존해 주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수정돼서 올라가면 그러면 엘리엇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나는 최소한 남들보다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은 그걸 왜 들어줬을까요? 뭐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그 엘리엇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주식 매수 청구 뭐 소송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이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도 어떤 뭐 돈도 들어가고 자원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뭐 엘리엇하고 뭐 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도 피곤하고 엘리엇도 뭐 이 계속해서 뭐 삼성하고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막 소송 비용도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니까 서로 간에 뭐 그게 좀 맞았지 않겠어요? 삼성은 엘리엇하고 뭐 계속 찢고 볶는 거 이런 거 뭐 언론에 보도되고 뭐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뭐 엘리엇도 그러니까 그냥 서로 윈윈하는 걸로 저 일성신약이 저거 지금 어차피 주식 매수 청구 소송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법에서 이거 매수 청구 올라가면 너한테 그때 다 그거 계산해서 줄 테니까 뭐 취하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 엘리엇 입장에서는 오케이. 삼성 입장에서도 엘리엇하고 피곤하게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성신약은 진짜 얘네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 얘네는 계속 소송할 것 같아. 근데 엘리엇 너는 너라도 좀 빠져줘. 내가 너 손해는 안 보게 할게.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겁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은
엘리엇은 중재 재판 진행되던 19년도에 예. 우리가 19년도에 삼성하고 그렇게 합의한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밀 합의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냥 비공개 약정을 한 거지. 당연히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뭐 비밀리에 막 이렇게 몰래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비공개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해주기로 그렇게 비공개 약정을 한 거지. 뭐 법을 위반하거나 비밀 합의 그러면 뭔가 막 부당하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일부러 해줬다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때 그냥 비공개 약정으로 그렇게 해준 거고. 근데 이후에 엘리엇이 IS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낮다는 삼성에 대한 소송은 뒤에서 합의하고 취하하고 하여튼 국가가 잘못한 것 같아. 국가도 늘 국민연금이 찬성했잖아 하고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하고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소송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부하고 한 거는 삼성의 합병 자체가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가 그 개입을 했기 때문에 합병 자체로 인해서 그 손실을 봤다라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왜 엘리엇이 2019년도에 그 중재 재판할 때 이걸 깠냐면 왜 깠습니까? 이건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그 손해배상 그 산정할 때 그러면 삼성한테서 받기로 만약에 삼성한테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차익으로 받게 된 거 이거를 손해배상액으로 집어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 문제. 받았으면 빼야죠 뭐. 그게 맞죠. 받았으면 그것도 어차피 받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이 1,000억이 나왔는데 삼성한테서 이미 700억 받았다. 그러면 한국 정부한테서는 300억만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삼성한테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만약에 엘리엇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삼성한테서 받은 돈을 그 배상을 받은 금액에 넣을 것이냐, 그거는 그거 따로 한국 정부하고는 한국 정부대로 따로 이렇게 볼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비밀 합의는 예를 들면 삼성이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비밀 합의를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ISD 그 국가 간 소송에서도 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렇게 보기는 그 당시에 삼성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1심에서는 물산이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물산이 이긴 상황에서 그다음에 항소심을 제기를 하니까 엘리엇하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뭐 2심이 어떻게 나올지 대법이 어떻게 나올지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삼성이 1심에서 진 상태에서 뭐 나중에 확정되면 차익 보전해줄게 한 게 아니고 1심에서 이긴 상황에서 뭐 서로 간에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라도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해줄게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진짜 이건 뭐 보도도 그렇게 많이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정리 잘 해주셨네요. 자, 금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금요일 날 하니까 또 좋네요. 편집장님. 김수원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물러가고 저녁 먹고 2부에서는 과학 이야기로 금요일이니까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